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임원들은 하시는 업무 영역에 비해 가지고요, 어떤 보상 체계가 법적으로는 되게 미흡합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준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 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돼 있는 반면에 임원들에 대한 규정들이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 내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에 별도로 명시를 해야만 그 효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부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설정이 없으시면 안타깝지만 보상을 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사업장을 갖다 이렇게 크게 해서 여러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좀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좀 억울한 일이시죠. 그래서 임원 유족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사고 발생하시게 되면 퇴직금은 나오시겠죠.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요거로 별도로 임원들에 대한 유족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는 앞차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보수나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준하는 임원들의 적용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을 보통 요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호칭만 임원이신 분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성격이 너무 강하신 임원분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분들은 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이런 걸로 의해서 보상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급 사유는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돌아가신 경우죠. 재직 중에 순직을 했다라는 경우. 그 다음에 1번 이항이 전부일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거 외에 이사회에서 유족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유족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에서 보시면 평균 임금은 산정할 사유, 사망사고가 발생할 날로부터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그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나온 예시에서 보시면 업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시면 평균 임금의 1,301분. 그래서 대표님 급여가 600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30일 근무한다고 보면 20만 원이시잖아요. 20만 원. 그러면 그 20만 원을 평균 임금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이 20만 원이니까 1,300일 분이니까 2억 6천만 원의 유족 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 요렇게 규정화 시키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300일일 때 2억 6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2,600일을 해놓으면 5억 2천이라는 유족 보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일수만 계속 늘려놓으면 더 많은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정관에 그 부분들이 있는데 유족 보상에 대한 관련된 규정은 형평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로자들한테는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1,300일을 기준으로 하면서 대표만 2,600일, 3,900일, 2배, 3배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다는 거를 갖다가 과세관청이 인정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 임원께서 회사에 큰 기여를 해가지고 절대적인 그 어떤 역량이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면 물론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임원에 대해서 너무 차별화를 두고 가시는 거는 좋은 방식은 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드리는 보여드리는 요 예시에 보시면 1,300일, 요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시게 되면 책정된 일수가 1,300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임원분들한테도 준용을 해서 여기다 명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업무 외적인 사고가 발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외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금액의 50%를 유족 보상을 하겠다. 물론 임원들의 그 업무 영역이 언제는 뭐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일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임원분들은 뭐 24시간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상으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기도 하겠지만 또 너무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책정을 좀 해놨다 이렇게 보시고요. 유족보상금 지급 방법은 뭐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지급 시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장의비를 책정을 좀 해놨습니다. 장의비. 그래서 유족보상이 이제 1,300일 분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 유족보상 1,300일 장의비 120일이라고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임원들에게 준용해서 임원들에게도 장의비를 120일분을 지급을 할 거다라고 여기 명시를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선호하는 형태는 근로자가 수령하시는 유족보상과 임원이 받으시는 유족보상은 같은 부분들이신 거예요. 그 기준 일수는 같은 기준 일수인데 우리가 달라지는 거는 평균 임금이 달라지시겠죠. 임원의 임금이 600만 원이면 일당이 20만 원이신데요. 만약에 임금이 1200만 원이시면 40만 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2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2배, 3배 올리셔가지고 유족보상을 충분히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 임원의 보수를 올리셔가지고 그 보수에 의해서 유족보상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 이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우자 있죠.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도 해당된다.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다음에 태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태어난 것으로 본다. 태아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친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이후에는 민법의 이제 상속 순위에 따라서 받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라는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좀 같이 좀 명시를 좀 해놔서 좀 명확하게 좀 해드리려고 요 조항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유족이라든지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학업, 취업, 요양, 급여의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지만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또 유족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다. 그다음에 유족 보상금 수급권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원 유족 보상 수급권자의 유족이 다음 아래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사망하신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신 경우, 그다음에 친족 관계가 이렇게 끝나신 경우,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온 것 중에는 국적을 상실해 있는 분,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출국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족보상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가 있거나 지급 정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 유족보상금 규정도 주주총회가 끝난 3월 31일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선임된 임원들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시행일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 임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이런 제도화 시킨 부분들을 갖다가 꼭 정관에 별첨으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우리 정관 내부에다가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이렇게 별첨 서류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에다 넣어놓으면 또 그 분량도 너무 많아지는 느낌도 있고 또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임원의 보수나 상여금이나 퇴직금이나 유족 보상금은 어쩌면 회사 내에 어떤 은밀하거나 또 비밀스러운 내용들인데
정관이 또 나가게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되면 또 이게 다 오픈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별첨으로 보통 관리를 많이 한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관의 내용이 8차 시, 그다음에 첨부 서류인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4차 시에서 제가 12차 시 동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표준정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거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가지고 회사에 맞는 정관이 좋은 정관이지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아니면 어디에 정보가 나와 있다고 해서 좀 좋은 정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 맞는 정관을 위해서는 그 정관 작업을 좀 오래 하거나 많이 해본 전문가들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정관을 좀 운영하시는 게 대표님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관 내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급이 됐다라고 항변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정관은 회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하고 꼭 상담을 하고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관에 대한 8차시 부분하고 첨부서를 4차시하고는 다음 기회에 하나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나눠서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회사 정관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저희 중소기업 경영단이고요. 저 또한 대표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대표님 곁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